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64번째 챕터 이야기. 나는 평범한 편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한꺼번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따분해지니까요. 자, 그럼 이제는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야기했던 사실들을 봅시다. 태아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즐겁게 웃는다. 사실을 알고 계십습니까? 나는 그저 놀러 다니지요. 놀기엔 아주 좋은 때니까요. 태아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말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즐겁게 놀러 다니지요. 우리는 지구를 뛰어다니며 서로를 찾고 또 흥미로운 곳을 찾아가요. 전생에 함께 살았던 곳을 말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태아를 떠나 있으면 당신이나 동료 영혼들은 지상에서 해야 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방어적으로. 너무 그렇게 심각할 것 없어요. 누가 오래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러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들의 어려운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태아를 잠시 떠날 때 지구와 어떤 연관을 갖는 천체에 가게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구상에 있지요. 그리고 너무 산만해지지 않도록 노력도 해요. 주로 태아 주위에서 노닥거리지요. 태아와 함께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할 일이 많아요.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지만요. 내가 아이에게 깃들게 된다면 나의 마음이 아이의 뇌와 동시에 작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나는 아이의 마음 속에 있지만 분리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다가갑니다. 이 일은 몹시 섬세합니다.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질고 침착하게 살피면서 사이를 메어갑니다. 모든 마음은 다릅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어요. 아이들 속에 당신에게 반대하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약간의 저항도 있지요. 길을 찾는 동안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그런 게 보통이고 친밀감이 형성될 때까지 잠깐 말을 멈추고 조용히 웃는다. 나는 자꾸 내 자신과 부딪히게 돼요. 아이는 언제부터 영혼의 힘을 받게 됩니까? 나는 그 힘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아에게 깃들 때 절대로 우리 자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을 합니다. 새로 탄생한 영혼들은 도움을 받기도 해요. 영혼은 순수한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송신기나 신경세포처럼 전기 같은 힘으로 전해지는 뇌의 연결을 추적할 수 있는 겁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분리시키거나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태아의 뇌파 모양을 배울 때 말입니다. 그것은 융합입니다. 내가 가기 전에 비어있던 것을 채워 아이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지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곳에 있는 것을 확장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이해하게 되고 뇌가 보는 진실을 인정하지요. 우리는 아직 발전되지 않은 원초의 상태에서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태아는 나를 친구로 인정합니다. 쌍둥이지요. 아이의 한 부분이 될 그건 마치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융합은 출산 전에 완결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탄생할 때부터 우리는 서로 보완하고 돕게 되지요. 우리들이 서로 절충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요. 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때때로 떠나 있기도 하고 해서 아이가 몇 살이 되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지 않게 됩니까? 5살이나 6살이 될 때부터입니다. 보통 영혼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무렵이면 모든 작동을 다 하게 됩니다. 그보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요. 항상 육체와 함께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총알같이 몸속으로 되돌아오지요. 모든 뇌는 우리들의 지문처럼 제각기 다른 파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장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부모들도 감시하지요. 만약 그들이 아이 곁에서 언쟁이라도 할 때면 어지러운 진동을 일으키게 되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이를 달래서 울지 않게 하지요. 아이를 통해 어른들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부모 앞에서 아기를 웃게 하지요. 양손으로 부모의 얼굴을 찌르면서요.
그런 일들로 부모는 아기를 더 귀여워하게 됩니다. 아기의 깃든 영혼으로서 그 아이의 운동신경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 그대로입니다. 나는 운동신경을 조정하는 뇌의 부분을 눌러줄 수도 있어요. 아이를 건드려 웃게 만들기도 하지요. 나는 내가 속한 가족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 따뜻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사랑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랑이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스트레스가 있을 때도 있지요. 어쨌든 나는 그곳에 있는 동안 생각합니다. 태어난 뒤에 할 일들을 말입니다. 또 지나온 환생들을 회고하면서 잃어버린 기회들을 생각하게 되면 다시 잘해보려는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모든 환생의 기억들이나 영혼 세계의 일들이 건망증에 의해 지워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지구에 태어난 뒤 그렇게 되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누가 그의 영혼이며 왜 그 영혼이 자신의 육체에 깃들어야 하는지 의식하게 됩니까? 아기의 마음이 너무도 어리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을 따질 형편이 못 됩니다. 하지만 위안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인식은 함께 있다가 뒤에 사라지기도 하지요. 내가 말을 할 때면 이 모든 것은 내 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게 되고 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요. 어릴 때 다른 환생의 기억이 스쳐갈 수도 있습니까? 네, 우리는 백일몽 같은 공상을 하게 되지요. 흔히 아이들이 그러듯이 말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가상의 친구를 갖게 되고 사실 그 가상의 친구는 실제로 전생이나 영혼의 세계에서 알았던 친구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말을 하기 시작할 무렵이 되면 다 잊혀지지요. 사실 아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이제는 당신이 이 삶에서 태어나기 직전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나는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틀어놓은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음악은 아버지의 긴장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나는 좀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곧 변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생산적인 일을 할 때군요. 결정적인 태도.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다가올 시간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 첫 숨을 쉬게 될 때 그때를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은 다가올 인생을 위해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태어나고 나면 나는 바빠질 것입니다.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 이것은 오프라인에서도 현재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1년 과정으로 진행하는데요.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성북구 성북로 28길 60에 위치하고 있으며 등록 신청은 1학기는 3월과 4월, 2학기는 8월과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